안녕하세요. 2025년 4월 9일 수요일 17시 37분 한양대학교 축구 팟캐스트 사자가 축구 볼 때 105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관입니다. 예, 이게 끝입니다. 예, 원래 4명이죠, 오늘은. 4명이긴 한데 지금 서진 씨가 오는 중입니다. 네, 오는 중이기도 하고 중간에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왜 다들 안 오죠? 무슨 일이죠? 시험 기간인가요, 이제? 기간이죠, 이제? 네. 시작했죠, 이미? 빠르면은 다음 주부터? 뭐 이번 주 보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다음 주부터.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아니, 뭐. 이제 해야죠. 네. 저 내일 시험이 있어가지고. 내일이요? 네. 근데, 뭐, 비중이 크진 않고. 근데 내일 일단 시험은 있긴 한데 오늘 온 거잖아요. 그죠. 이거에 또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저는 뭐, 참여하죠. 누구는 또 뭐 다르죠. 시험이 네. 다음 주에서 공부해야 돼서 못 온다니 뭐.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이 행태. 말을 바꾸는. 강등 행동. 강등 행동. 소트 행동. 네, 소트 행동. 소트 얘기 나온 김에 이번 주 토트넘과 소튼 경기가 있었죠. 그죠. 그게 이제 2대1로 이제 소튼이 지면서 이제 소튼이 강등 확정이 됐습니다. 3대1로 졌습니다. 3대1인가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2대1이었는데 그 사이에 또 PK를 얻었어요. PK. 그렇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뭐,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소튼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이미 리그 시작 때부터. 그죠. 다들 그 리그 순위 매겼을 때부터 소튼은 일단 강등권이 있었어요. 큰 이변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 규건 씨가 오늘 못 왔지만 뭐 규건 씨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미 뭐, 작년부터. 그렇죠. 그렇죠. 작년 뭐, 한 11월, 12월 또. 네. 그렇죠. 확정이 났잖아. 원래 규건이가 처음 시즌 시작하기 전에 소튼 12월까지 5승한다. 네. 그랬었다가 그거를 맘 바꾼 게 작년 한 10월, 11월 이때쯤이었거든요. 그때 이미 정해준 운명 아니었나. 지금 몇 승이죠? 그래서? 2승 3무. 2승 3무로 이제 10점. 사실상 이제 시즌 종료. 네. 조기 종료. 그죠. PL 역사상 가장 빠른 강등이라고. 그런가요? 나무위키 피셜로. 승점 10점이네요. 이때가 옛날에 그 더비였나요? 네, 그 더비가 32라운드였는데 32라운드 지금 소트는 31라운드 또 새로운 역사를 쓰고 밑동네로 뭐 이왕 강등되는 거 역사 이름 하나 남기고 그쵸. 네. 좀 놀랍긴 하네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맨더비가 있었죠? 그죠. 이번 주 맨더비가 있었는데 이제 더브라이너 선수의 마지막 맨더비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공식적으로 SNS 계정에 올렸죠. 또 편지를 올렸죠. 나 이제 간다. 고마웠다. 라고 하는데 뭐 이제 슬슬 맨시티가 근본이 생기는 건가요? 역사가 시작된 건가요? 그죠. 역사의 첫 줄 더브라이너가 이제 덕배가 그 시작점을 끊는 것 같네요. 대단해요. 트래블까지 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뭐 동상까지 세워준다고. 그렇지 않을까요? 뭐 동상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역사가 없으면은 아구에로 동상은 없나요? 모르겠네요. 같이 세울라나요? 세웠을 거면 진작에 세워야 되지 않았나요? 그죠. 그러면 너무 아구에로가 너무 불쌍한데. 있나요 혹시? 덕배가 어디 간다는 얘기는 없죠. 네. 덕배 뭐 얘기 없고 그냥 떠난다 라고만 나와 있어가지고. 있네요. 있어요? 아구의 동상이 있네요. 그래요? 그죠. 사실 진짜 첫 줄은 그죠. 아구에로고 그렇죠. 그 한 첫 페이지 마지막 줄쯤 덕배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은 누가 될지. 누가 될까요? 그 다음 하면은 좀 누구 있죠? 홀란드? 혼란이 계속 뛰면은 혼란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장기간 계약을 했죠 이미. 혼란이죠. 그러니까. 네, 맨시티 덕배. 제가 보기에는 미국 가지 않을까요? 저 미국 사우디는 안 갈 것 사우디는 안 같고. 갈 것 같아요. 사우디도 약간 요즘 보니까 좀 살이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요즘 뭐 그 이적 시장 링크 보면은 사우디가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요즘 막 그런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어린 선수들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또 뭐 얘기할 거 있나요?
오프닝 토크. 그리고 또 밀러도 이번 시즌. 맞아요. 그렇죠. 네, 밀러도 간다고 합니다. 그건 또 근데 지나가면서 보긴 했는데 뭐 밀러는 남고 싶어 했는데 네. 벤치까지 받아들이면서 남으려고 했는데 미넨 쪽에서 그냥 좀 단장 측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아주 실리적인 결정을 했다. 좀 레전드 되고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드리치가 아직도 그렇죠. 1년 더 하고 싶다. 지금 그렇게 피력하고 있는데 뭐 이미 85년생이니까 모드리치가 40살인데 지금 레알 지금 어제 챔스도 좀 나왔었나요? 어제 나왔나요? 안 보셨나요? 아니, 전 못 봤어요. 오늘 이게 수요일이 아침 9시부터 5시니까 맨날 못 보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봤는데 잠시만요. 모드리치 나왔습니다. 네. 심지어 아니군요. 예. 교체로 나왔군요. 네. 교체로 나와서 평점이 제일 높아요. 7.0 품목 기준. 이것도 좀 자세하게 좀 이따 얘기를 해볼 텐데 아무튼 밀러가 모드리치보다 더 어리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도 아직도 뛰고 있다는 건 그만큼 또 레알이 레전드 대우 잘해준다는 거 아닐까요? 그죠. 맞나요? 원래 안 해주는 걸로 유명하지 않나요? 요즘 바뀔 수 지금으로선 저희가 더 잘해주고 있지 않나. 네. 아니, 뭐 현재가 중요하죠. 예. 그렇죠.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중앙 경기 리뷰입니다. 이번 주 어떤 경기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녹음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녹음은 조금 짧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나름 테스트가 될 것 같아요. 이걸 또 올리면은 사람들이 더 볼지 짧기 때문에 더 볼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겸 오늘 녹음을 진행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기들을 보자면 챔피언스 리그죠. 8강이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아스날 대 레알 3대0.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무도 이렇게 되면 사실 레알이 힘들지 않나요? 2차전에 가더라도 홈이긴 할 텐데. 네, 2차전 홈이긴 한데 그래도 3대0이 맨시티가 트랩을 할 때 2차전 4대0으로 발렸거든요. 그러네요. 거의 그거랑 비슷한 스코어다 보니까 저도 오늘 아침 9시 수업이라서 한 7시 반? 8시 이때쯤 좀 늦게 눈을 떴는데 원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을 잘 못 뜨는데 핸드폰 딱 보자마자 3대0? 우린가? 했는데 저쪽이 3해가지고 뭐지? 하고 벌떡 일어났거든요. 저도 스코어를 보고 3대0이길래 당연히 레알이 3인 줄 알았다.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아스날이 3이고 레알 쪽에 빨간색 퇴장 표시가 겁나 빨리 퇴장당했구나. 그래서 언제 퇴장당했는지 쭉 봤어요. 96분인가? 경기 다 끝나고 퇴장당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확실히 이게 또 지금 아스날은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이죠. 물론 그렇죠. 스트라이커로 지금 메리노를 쓰고 있는데 메리노가 전통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스날은 네.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아스날이 챔스에서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지금까지. 그렇죠. 그리고 요즘 리그에서도 그렇죠. 약간 흔들리고 있죠. 약간 에버튼이랑도 좀 문제가 있었고 했는데도 아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일단 원래 저는 저번에 예측을 그래도 레알이 올라간다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솔직히 뭐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레알이 쉽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아니었거든요. 아스날한테 조금 세지가 않다 우리가. 아스날이랑 19년 만에 만난 건데 앙리 있을 때 만나고
그 뒤에 처음 만나는 건데 그때 앙리 있을 때도 아마 레알이 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스날이랑 상대 전적도 그렇게 막 엄청 좋지도 않았고 그 바로 직전은 챔피언스컵이라고 뭐 있었는데 그냥 친선 경기인가 봐요. 네. 뭐 그 전에 뭐 경기 같은 것도 웬만하면 레알이 그렇게 잘하진 못했고 그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힘들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요즘 공격이 좀 별로입니다. 아니 비니시우스, 음바페, 벨링엄, 호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별로 수가 있죠? 이게 최근 선수만 보면은 공격이 별로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냥 앞에서 그냥 뭐 비니시우스랑 음바페 둘이서 그냥 공만 갖고 서로 뭐 드리블하고 뭐 패스 찔러주고 그러기만 해도 몇 골 넣겠지. 그렇죠. 이런 생각할 텐데 요즘 비니시우스가 폼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아하. 드리블도 조금 떨어졌고 마무리도 요즘 진짜 약간 옛날 그때로 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 비니시우스가 이 경기 말고 그 바로 직전 리그 경기도 뭐 나중에 얘기할 텐데 PK를 하나 놓쳤어요. 아이고. 이거 첫 번째가 처음이 아니죠 이게. 네. PK 계속 놓치는 장면 계속 나오고 그냥 폼이 떨어져가지고 일단 거기서 하나 죽고 그리고 음바페도 비니시우스가 죽으니까 음바페한테 집중으로 마크 되니까 음바페도 좀 맡길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어떻게든 벨링엄이 뒤에서 찔러주거나 하면서 연계하면서 좀 풀려고 했으나 요즘 자꾸 비니시우스 쪽이 죽은 바람에 좀 자꾸 안 되고 있고 유효 슈팅도 자꾸 많지가 않아요. 그럼 비니시우스가 문제다. 비니시우스가 살아나야 된다. 아니면은 오른쪽에서 이럴 때 받쳐줘야 되는데 호드리구나 브라임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 이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계속 우측 풀백으로 발베르데를 기용하고 있어요. 네. 이게 경기를 제가 안 봐서 모르는데 이게 실제로 진짜 그 우풀백처럼 플레이를 하나요? 아니면은 약간 인버티드로 해서 가운데 쪽으로 와서 플레이를 하나요? 요즘 경기할 때 보면은 일단 풀백처럼 뛰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발베르데도 한 짬톡을 많이 먹어가지고 여기저기 짬 처리를 많이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발베르데를 수비처럼 쓰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은 인버티드로 이렇게 올리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것 영향도 있지 않을까. 오른쪽이 많이 뚫렸거든요 오늘. 아하. 아쉽긴 합니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까지 8경기 동안 클린시트를 못했다고 해요. 이거 확실히 수비가 또 문제죠. 매번 언급을 했지만. 그러면 지금 수비도 문제고 공격도 문제고 다 문제네. 지금 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다 문제가 됐어요. 수비도 수비고 공격도 공격이고 미드필더만 그나마 좀 괜찮아 보였는데 뭐 앞뒤가 문제인데 미드필더 혼자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이 경기는 라이스가 미친 짓을 해가지고 라이스가 프리킥으로만 이제 2골을 넣었죠. 진짜 그 게임에서도 못할 프리킥을 그냥 그게 다 말도 안 되는. 근데 뭐 라이스의 사실 프리킥 골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파울을 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 그 라이스의 프리킥 골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거긴 한데 또 이게 그거를 보면 통계를 보면 또 뭐 비등비등하진 않았어요. 저는 물론 풀 경기를 안 보고 하이라이트만 봤고 스탯만 보는 건데 스탯만 보면은 아스날이 이길 만한 경기였어요. 3대0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네요. 네, 훨씬 더 많이 뭐 엑시가도 그렇고 풀기에도 빅찬스도 레알은 없었고 제가 하이라이트로 봤을 때는 음바페 전반에 하나 거의 1대1 될 뻔 그거 말고는 딱히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레알이 생각보다 그리고 아스날이 3대0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스날이 또 버스 세우면 또 뚫기 어렵거든요. 버스 잘 세우고 리그에서도 3대0을 과연 역전할 수 있을지. 이게 또 희망을 좀 갖고 있나요? 레알팬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팀 팬들 사이에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희는 일단은 당혹스럽고. 그렇죠. 그게, 네. 아니, 그리고 그 프리킥이 진짜 그 얘기밖에 없거든요, 프리킥. 와, 이거를 하면서 좀 자연재해에 쓸렸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일단은 좀 포기를 안 하고 싶어도 이게 3대 0이란 게, 3대 0으로 져서 이걸 이긴다? 하면은 4대 0을 하든가, 아니면 3대 3 만들고 연장을 가든가, 아니면 정규 시간 내에 4골 넣든가. 이게 요즘 경기력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8강 여기서 끝났다. 아, 끝났다? 네. 아, 몰수패. 지지. 뭐, 그죠? 뭐, 가능성은 뭐 있게 하겠죠. 비니시우스가 갑자기 막 살거나 아니면 8강은 또 호드리구가 원래 8강에서 되게 잘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 맨시티. 그게 8강이었나요? 그게 4강 아닌가요? 4강이었나요? 올라와서 리버풀 결승. 그 경기가 4강이었고 저번 시즌 맨시티랑 8강에서 예, 그렇죠. 그때도 호드리구가 잘해가지고 그냥 맨시티한테 잘했죠. 아무튼 8강 여기서 거의 끝났지 않았을까. 그러면 8강에서 끝나면 안첼로티는 빠빠인가요? 그렇죠. 지금 또 그 얘기가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한데 원래 이 경기 전에도 나왔었거든요. 안첼로티가 이번 시즌 끝나고 뭐 브라질 간다. 뭐 이런 브라질 국가대표. 저는 진짜 브라질 리그로 간다. 산토스를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리그 간다. 하는데 또 지금 저희가 원래 그러면 사비 알론소 데려오려고 했잖아요. 근데 알론소도 지금 기류가 묘해가지고 레알 그렇죠. 팬들도 알론소 데려오는 거 아니면은 좀 애매하지 않나? 오히려. 네. 알론소 안 데려올 거면 안 자르지 말라? 그것까지는 좀 그것도 약간 분열이 됐어요. 그냥 유임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누구 다른 사람이라도 데려와야 된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유임파라서. 유임파. 알론소 아니면 유임. 알론소여도 유임? 알론소 아니면? 알론소면 바로 해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기가 있었죠. 자, 미넨 대 인테르. 이것도 살짝 1대2 미넨이 졌습니다. 인테르가 이기고 아시다시피 미넨이 부상이 좀 많아요. 그죠. 누구 있죠? 일단 뭐 알폰소 있고 무시알라도 최근에 이제 아웃됐고요. 한 6주인가 아웃됐어요. 우파메카노도 있고. 있죠. 그리고 뭐 노이어도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고. 그래서 부상이 많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도 계속 갈리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센터백이 이 경기 때 다이어가 나왔습니다. 다이어 아니었죠? 그죠. 다이어 아니면 스타니시치인데 스타니시치는 풀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녹음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하이라이트를 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순간 서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4명이 돼서. 그래서 미넨 인테르 1대2였고요. 골은 이제 라우타로 그리고 프라테시가 골을 넣었습니다. 뭐 저는 미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상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2차전에도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저 사실 아스날 레알도 전 당연히 레알을 예상했기 때문에 했는데 뭐 경기 보신 분 있나요? 경기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하이라이트만 봤나요? 네. 좋습니다. 저도 하이라이트만 저도 하이라이트. 보니까 다이어 때문에 또 골을 먹힌 거죠. 그죠. 마지막에 이제 최종 수비 라인을 이제 다이어가 맡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또 저희 또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케인도 부상인가요? 빅 찬스. 부상이 아니었죠. 무관 행동했죠. 빅 찬스 있어요. 그거는 근데 뭐 2대1이니까 어느 정도 뒤집을 수 있다. 뒤집을 수 있죠 2대1은. 저희보단 낫죠. 3대0은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히 그 선발 라인업 보니까 오늘 그 경기 스쿼드는 인테르가 훨씬 탄탄하더라고요.
그죠. 네. 부상이 많으니까. 확실히 미는 수비진이 너무 약해 보여가지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봤을 때 케인 너무 아쉬웠어요. 네. 골대 맞았죠? 네. 확실히 새가슴이 또 발동하는 게 아닌가. 큰 경기 때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케인의 또 어떤 이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요? 무관력? 여기서 또 한 번 더 보여주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른 그 미넨 수비수들이 부상당한 것도 케인의 무관력에서 뻗쳐나온 영향력이 아니고 전염병. 전염병도 이제 병이다. 전염병. 팀 내에 퍼신 걸로. 역도템 같은. 네. 심지어 다이어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러면은 뭐 토트넘이 문제인가요? 아. 케인만의 문제인가요? 토트넘의 문제인가요? 근데 토트넘에서 나갔던 선수들 생각보다 우승컵이나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감독들도 다 나가서 그렇죠. 콘테도 그렇고. 그래서 뭐 탈트넘 탈트넘. 과학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케인은 토트넘 그 자체여서 아, 나가도 토트넘을 그대로. 그 자체.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네, 기대가 됩니다. 두 팀. 그리고 또 오늘 앞으로 있을 경기 또 내일 새벽이죠. 바르셀로나 돌문 있고요. PSG, 아스톤 빌라 이렇게 또 있습니다. 챔스는 여기까지 해보고 라리가로 넘어가죠. 자, 라리가 1위 바르셀로나입니다. 30경기 67점. 저번에 바르셀로나랑 레알 베티스에서 비겼습니다. 비겼는데 2위를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 30경기 63점인데 졌어요. 발렌시아한테 졌어요. 하필. 발렌시아. 하필. 이 경기가 그 경기군요. 비니시우스 실축이 네. 나왔던 경기고 또 마마르다 슈빌리 이 선수가 지금 리버풀 소속인데 재임대 간 거죠. 그렇죠. 네. 네. 어떡하죠? 레알 마드리드 진짜 챔스 우승도 못하고 지금 코파인가요? 코파가 이제 바르셀로나 결승에서 만나요. 네. 엘클. 엘클이고 라리가도 지금 뭐 승점 차이는 4점입니다만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 경기 사실 이겼어야 좀 좁힐 수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바르셀로나가 트래블 가능성이 그건 안 되죠. 아니 트래블 가능성이 있죠. 네. 왜냐면 레알은 사실상 챔스 탈락이고 바르셀로나 사실상 탈락. 그렇죠. 사실상 탈락이라고 네. 아까 언급을 하셨고 네. 라리가도 지금 바르셀로나는 바르샤가 우승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보기에. 바르샤는 8강 돌문이면 그나마 사실 쉬운 쉽죠. 상대로 봐야거든요. 네. 그렇죠. 쉬운 상대가. 그리고 심지어 코파 결승전도 레알인데 레알. 지금 이번 시즌 엘클에서 지금 레알이 싹 다 그냥 졌죠. 처발렸죠. 5대0 그냥 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진 게 아니라 처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죠. 어쨌든 트래블 레알보다는 가능성이 트래블 있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제가 바르셀로나 팬은 아니고요. 네. 트래블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가능성이 있죠. 얘기하니까 레알보다는 높은 거죠. 챔스를 버리고 코파를 코파를 막아야 레알이 코파를 신경 썼나요? 물론 약간 당연히 따는 컵 이 정도 아니었나요? 코파는 원래 잘 못 올라갔어요. 그랬나요? 하브리그 팀들한테 자꾸 잡혀가지고 그냥 코파는 뭐 하브리그 뭐 그때는 그냥 신경 안 쓰고 하다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제대로 하잖아요. 원래 컵 경기가.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하브리그에서 많이 잡혔거든요. 상대적으로 바르샤보다 하브리그한테 이런 많이 잡힌 기억이 있어가지고 못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해야겠는데요. 하나는 해야죠. 네. 몇 년 전에 그 맨시티가 트래블을 했을 때 예. 그때 FA컵을 맨유랑 결승했어요. 그렇죠. 예. 맨유 팬들이 트래블을 막기 위해서 아, 어떻게든 우승해야 된다. 네. 여론이 있었는데 그때랑 상황이 비슷한 게 아닌가. 아, 그걸 막지 못했거든요. 예. 그리고 트래블을 했죠. 맨시티. 트래블하고 그 다음 시즌에 맨유가 이게 그쵸. 카라바오컵을 이겼나요? 카라바오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막아야 되는데 바르샤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그죠. 거의 유럽에서 폼 유럽 최강 1등 아닐까요? 제가 봐도 그냥 유럽 1등인데 그 바르샤 팬분들만 좀 약호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1위 바르셀로나, 2위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3위가 지금 AT인데 AT가 지금 30경기 60점입니다. 오히려 3등이랑 더 가깝네요. 네. 레알이. 네. 이 아틀레티코도 저번 경기는 뭐 2대1로 이기긴 했지만 네. 그 전에 그 챔스 16강에서 저희랑 만나서 떨어진 다음에 네.
계속 리그 바르샤, 뭐 코파 4강 바르샤 하면서 거기에서 일단 그 연속 일정으로 일단 힘 빼고 그리고 헤타페한테 한 번 더 졌어요 리그에서. 그러면서 원래 셋이서 우승 경쟁하다가 아틀레티코가 먼저 떨어졌는데 이제 레알도 같이 내려가는 같이 붙고 있다. 마드리드는 형제다. 이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원래 리그 초반에는 이 세 팀이 승점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네, 진짜 맞아요. 막 한 경기 차이로 누가 막 1등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2위도 제가 봤을 때는 AT가 더 유리하거든요. AT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이제. 리그만 그죠. 집중하면 돼요. 네. 컵도 그렇죠. 없고. 아니 뭐 저희도 이제 없어. 네, 없지 있죠. 않을까요? 되지 않을까요? 있긴 하죠. 그래도 홈 2차전 네. 전력을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그죠. 또 홈이니까. 그죠. 보여줄 수 약간 있죠. 캄프누의 기적처럼. 그죠. 베르나베우 산티아- 기적. 진짜 내 골을 솔직히 그 공격진이면 순식간에 넣을 수 있어요. 네.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안 먹히는 게 문제겠지만. 네. 과감하게 플레이하면은 과감하게 플레이하면. 과감하게. 비니시우스가 골키퍼 제끼려고 이렇게 드리블만 하지 말고 아, 네. 비니시우스가 뭐 들어가서 컵백 찔러주고 네. 음바페 넣고 그렇죠. 아니 뭐 벨링엄이 뭐 사이드 찢어주고 그렇죠. 호드리고 막 그냥 날뛰고 그렇죠. 그리고 제발. 아스날도 뭐 아주 그 위험 요인이 없는 게 아닌 게 스켈리 키비오르가 왼쪽 라인이란 말이에요. 수비 라인. 그렇죠. 확실히 그쪽이 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을 수비진도 지금 마갈랭이스가 그죠. 부상 나가 부상. 있죠. 아, 네. 제가 그 챔스 예측했을 때 제가 그 누구죠? 가브리엘이 레드 카드로 이제 아. 나갈 걸로 아, 예측했는데 레드 네. 카드가 레알 마드리드거든요. 네, 삼업인가? 아쉬워요. 네, 이거 맞출 뻔했는데 아쉬워요. 자, 라리가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자,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1위 리버풀 이거 31경기에 73점입니다. 와. 에버튼과 1대 0으로 해서 이겼고요. 사실상 이제 여기는 뭐 우승이죠. 네. 네. 끝났죠. 예, 풀럼 리버풀이었는데 이건 졌어요. 이게 네. 리버풀의 리그 두 번째 패배입니다. 풀럼. 요. 근데 확실히 후반기까지는 아니고 최근에 리버풀이 챔스부터 해서 그렇게 뭐 좋진 않아요. 드랍을 조금씩 그렇죠. 제가 봤을 땐 챔스가 그 시발점이었어요. 네. 거기 떨어져 나서 그죠. 동기부여가 사실 이제 그쵸, 없어요. 이제 사실상 우승이라고 우승이니까.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기는 2등 아스날 지금 62점인데 11점 차이 나요. 야. 거의 네. 아스날 지금 폼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죠. 거의 불가능하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아스날, 에버튼이랑도 경기를 했는데 에버튼이랑 동점을 했어요. 네, 뭐 아스날 계속 드랍을 하고 있었어 리그에서. 네. 솔직히 아스날이 드랍 안 했으면은 그쵸, 몰랐죠. 네, 몰랐는데 더 재밌게 해주네요. 이 챔스권 싸움을 챔스권 그죠. 경쟁을 좀 더 재밌게 해주는 아스날. 근데 이 챔스는 가지 않을까요? 이거 60이죠. 뭐 몰라요. 아스날 네, 지금 레알 마드리드한테 썼던 게 사실상 궁극기일 수도 있죠. 모든 힘을 이제 쿨타임을 이제 약간 국산 엔딩. 국산 엔딩. 근데 이게 경기 아까 리버풀도 그렇고 아스날도 그렇고 에버튼이랑 경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리버풀이 뭐 한 골 차로 겨우 에버튼 잡긴 했는데 에버튼이 그냥 그 모예스였나요? 네. 부임 감독. 모예스 부임하고 그냥 패배가 거의 없어요. 잘해요. 네, 잘하고 그리고 지금 남은 경기도 에버튼이 노팅엄, 맨시티, 첼시, 오. 소튼도 있긴 한데 거기 저기 중에 근데 바로 다음 경기가 노팅엄, 맨시티, 첼시거든요. 네. 이 에버튼이 챔스를 가르겠다. 챔스 키를 갖고 있는 네, 게 맞죠. 에버튼이다 이번 시즌은. 에버튼도 은근 어려워요. 쉬운 팀이 어려워요. 아닙니다. 하위권이긴 한데 결코 쉬운 팀은 아니기 때문에 챔스권을 가려고 하는 팀들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3위는 노팅엄입니다. 아직도 조금 놀라워요. 그죠. 노팅엄이 3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계속 이 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네. 있어요. 계속 잘 이기고 있었다가 아스톤 빌라한테 졌죠. 2대1로. 네. 승점 차이도 아스날과 지금 5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그 좋은 경기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4위 첼시 이것도 놀라워요 저는. 제가 첼시 팬인데 놀라워요. 어떤 왜 점이 여기 어떤 왜 점이 여기 너무 높다? 너무 높아. 아, 너무 높다. 31경기 53점. 또 이제 3위와는 4점 차이가 나는데 이 경기 첼시가 이제 토트넘 좀 큰 경기가 있었죠. 1대 0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첼시 경기를 항상 리뷰하면서 토트넘 팬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혼자만 떠들고 했는데 뭐 이번에는 이제 토트넘 팬이 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어땠나요? 경기 봤나요 혹시? 경기 그 노팅엄은 풀 경기로 봤고요. 네. 첼시전은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항상 토트넘이 첼시한테 지는 모습만을 봐서 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지는 거 보기 싫어서 안 보고 서로 질거 아 진짜 자체성이 흔들릴까. 약간 그 자기 자식이 못 보는 걸 별로 보고 싶지 않잖아요. 못하는 걸. 약간 그런 기분으로 굳이 그래도, 가릴 건 좀 가려주고. 근데 자식이면은 그쵸. 자식 키우는 태권도 대회 나가도 네.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줘야죠. 뭐 그렇게도 자식이 태권도대 막 격투대 나가서 계속 쳐 맞고 있는 모습을 믿어줘야죠 자식. 응원해야죠.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남자는 뭐 그리고 뭐 그렇게 막 쳐맞진 않았어요. 1대0이고. 경기 근데 내용이 하레트 봤을 때는 생각보다 네. 근데 뭐 결과는 어차피 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네. 뭐, 제가 이게 좀 됐죠, 경기가? 며칠 됐죠. 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일방적인 경기는 아니었던 느낌? 맞아요. 네. 네. 생각보다 토트넘도 조금 치긴 했다. 네, 좋았어요. 이게 사실 2대1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카이세도가 원더골을 넣었는데 그게 옵사이드로 취소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사르가 원더골 그죠. 진짜 저도 보면서 좀 짜증이 났어요. 첼시 팬이니까 네. 와 이걸 넣는다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살 때, 왜 차지? 너무 멀었어요, 진짜. 너무 멀었고. 진짜 멀었어요. 그리고 붙어갔잖아요, 땅에. 네, 그렇죠. 그래서 왜 차지 했는데? 사르 선수가 원래 이런 슛을 진짜 잘 쳐요. 뜬금. 이런 중거리에서 낮게 깔아쳐서 네. 모서리에다 넣는 골을 생각보다 많이 넣었거든요, 토트넘에서. 근데 놀라웠습니다. 어쨌든 이건 또 파울 그전에 그죠. 파울이 있었죠. 네, 사실 그거는 뭐 제가 첼시 팬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퇴장? 네, 퇴장감이었습니다. 저도 봤을 때도 충분히 퇴장으로 네. 갈 수도 있었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스터드 들고 발목으로 향하는 걸 거의 퇴장 잘 주거든요. 그런 그런가요? 식으로. 요즘 잘 안 주지 않나요? 맨유- 에버튼 누구죠? 에버튼 센터백 파코스키. 파코스키 그때 리오풀 경기 때도 거의 스터드로 들어가고 근데 맨유가 그렇게 두세 번 정도 퇴장 당했어가지고. 조르구랑 뭐. 맨유에게만 완벽한 예. 경험담. BLC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주는 건 아니지, 확실하게.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만약에 심판이었으면, 그걸 골을 넣었잖아요. 예. 그 뒷상황에서. 예. 그리고 VAR을 보고 그걸 골을 취소했잖아요. 예. 골을 취소하고 퇴장까지 준다? 이건 제가 심판이면 좀 주기 어려웠을 것 같다. 약간 이중 처벌하는 듯한 느낌? 이중 처벌은 아니지만. 만약에 퇴장 상황이라면 퇴장을 주는 게 맞지만, 약간 심적으로. 그 골이 너무 아름다웠기 네. 때문에 여기서 퇴장까지 넘어가. 그 기회를 잘한 거죠. 철식을 잘한 거죠. 골을 못 넣었으면 퇴장이었다. 그렇죠. 골로 퇴장을 당한 거죠. 약간 괜찮은데. 보면서 심판이었으면 주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긴 너무 억울했을 것 같긴 네. 해요. 그런 느낌이 네. 기억나. 이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뻔했어요. 완벽한 찬스가 왔었어요. 맞습니다. 그 슬라이딩에서 스파이더스 올시즌인데 거기서 또 우리 산체스 골키퍼가 기가 막힌 선방.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원래 모르겠어요. 가끔 기가 막힌 선방을 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기가 막힌 실수랑 선방을 좀 번갈아가면서. 좀 놀라웠어요 그것도. 네. 좀 짜증났어요. 꾸준히 못하지. 꾸준히 못할 것이지 왜 갑자기 잘하는지. 근데 그건 충분히 웬만한 골키퍼들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산체스잖아요. 웬만하지 않아. 산체스니까. 웬만하지 않아. 솔직히 사르 골도 그러니까요. 좀만 잘하는 거니까 막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맞고 위로 그렇죠. 뒤로 네, 튀어 맞아요, 들어갔기 맞아요. 때문에.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첼시 토트넘이 끝났고 브렌트포드도 있었는데 비겼습니다. 이거는 뭐 얘기하지 말죠. 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못했어요. 너무 못했어요. 이거는. 이때 동시에 토트넘 경기랑 같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토트넘 경기를 안 보고 이걸 봤습니다. 근데 이번 주 후에 했던 걸 딱 하나 집어보자면 이겁니다. 이걸 왜 봤을까? 그러면은 그 PK 0대0 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승점을 안 승점 주지 말자. PK가 그 주장하는 게 뭐냐면 0대0이 나왔을지 승점 0점을 주자라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와, 왜죠? 못 재밀 것 같은데? 그럼 선수들 열심히 좀 뛰었는데 골을 많이 넣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0대 0이면 결국에는 누군가라도 공격적으로 나서라 아니면은 끝까지 갔을 때. 끝까지 갔을 때 0대 0이면 너네는
골 아무것도 못 넣었으니 그런 자격이 없다 하면서 근데 뭐 어떤 이렇게만 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부작용이 무조건 있을 거고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거 저 듣고 생각난 게 K리그는 순위를 산정할 때 골득실보다 다득점이 먼저.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나?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다득점이면은 그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순위 정할 때. 다득점이면은 제가 알기로 토트넘이 2등인가? 토트넘 2등인가 그럴 거예요. 진짜요? 네. 진짜요? 골득실은 13점이거든요. 골득실이 좋아요. 14등. 그럼요. 순위가 14등인데. 리버풀이 72. 네. 그리고 72. 토트넘이 58입니다. 골득실은 5등 뉴캐슬이랑 똑같기 때문에 아주 비효율적인 경기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골을 많이 넣었지만 수비가 너무 아쉬웠다. 득실도를. 득실도를 토트넘. 순위랑 비슷해지겠어요. 이건 전혀 몰랐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5위 맨시티 52점. 근데 6위예요, 6위. 6위. 6위인가요? 바뀌었나요? 잘못 썼습니다. 네. 6위인가요? 현재 5등이 뉴캐슬은 한 경기 덜 하고 5등. 네. 첼시랑 승점 동점. 큰일 났네요. 진짜 큰일 났네요. 그리고 오늘 아스날이 이기면서 제가 알기로 5등까지 챔스 진출 확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PL 5등까지 챔스 진출. 그런가요? PL 5등까지. 이번에 네. 챔스 잘 나가서 아스날이 승리하면서 확정됐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5등 싸움이 지금 4, 5, 6등이 7등까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지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5위까지 챔스군요.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GPT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첼시가 챔스 갈 확률은 어떻게 돼요? 확률. 한 20%? 20%밖에 안 된다고요? 20%. 네. 지금 제일 높은. 5등까지 하는 걸 가정을 한 건가요? 그건 아니었어요. 4위까지여가지고. 근데 5위까지 됐으니까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많이 높아졌어요. 향후 일정이 모르겠지만 일정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첼시가 향후 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첼시한테 쉬운 경기는 없어요. 쉬운 경기는 없기 때문에 이 선수들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가보면 이제 뉴캐슬 5위였고. 맨유 맨시티 경기 보셨나요? 맨유. 지금 6위 맨시티, 그쵸? 이제 얘기해야죠. 얘기해야죠. 맨유 맨시티. 이게, 오프닝 토크 때 얘기를 했지만, 덕배의 라스트 매드업이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다가 잤습니다. 재밌는 경기는 아니었어요. 경기를 시작할 때부터 맨유가 막 밀어붙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1분, 시작하자마자 1분에 이제 후빙 디아스가 옐로 카드를 받고, 파울을 얻어냈죠. 그래서, 맨유 뭔가 좀, 일낼 것 같다. 일낼 것 같은데? 맨유 도와주나? 했는데 자기를 잘했어요. 비기면은 도와준 거 아닌가요? 맨유 이겼어요. 14등 팀. 저는 제가 처음에 경기를 보고 맨유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봤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풀 경기를 봤는데 저도 풀 경기 봤습니다. 그런가요? 일단 먼저 얘기하실까요? 제가 나중에 얘기해요. 근데 저는 모니터 2대를 해놓고 과제를 하면서 그냥 띄워놨거든요. 거의 들었다고 봐야죠. 사실 들으면서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다. 그죠? 집중해서 볼 가치가 없었다. 백색소. 그리고 그렇게 봤으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 경기를 원래 그러면 캐스터가 소리 질러야 경기 보고. 근데 경기를 볼 약간 찬스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짠했어 계속. 약간 백색소음이죠. 말씀하신 대로. 맨색소음. 저가 말하자면 제 3자 입장에서는 재미없었을 거는 맞아요. 근데 저는 너무 재미없다 이런 경기는 일단 더비였고 뭐 크게 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미없다고 느끼진 않았고 제일 먼저 든 생각 경기를 보면서 맨시티가 진짜 못한다. 맨시티가 너무 못해졌다. 위험이 없어졌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물론 맨유가 좀 후방에서 빌드업이 괜찮아진 게 있었어요. 괜찮아진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압박 강도가 좀 풀어나오는 모습이 계속 보였거든요. 조건이 조금씩. 그런 부분에서 안 좋았고 그리고 맨시티가 맨유랑 할 때 잘할 때는 볼 점유를 진짜 한 시퀀스당 엄청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많이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맨시티가 뭐 로드리도 없고 더브라이너도 좀 노세어를 했고 뭐 여러 부분에서 못해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맨유는 괜찮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괜찮아졌다는 생각은 좀 됐어요. 이 생각이 든지는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지. 근데 이번에 또 괜찮아졌다고 생각이 든 건 빌드업 할 때 부페랑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부페랑 어떤 선수가 카세미로인가? 한 곳을 정확히 가리켰어요.
이렇게 손동작, 이렇게 약속된 게 있다는 거죠. 정확히 둘이 동시에 마주시아는 한 동작을 가리키면서 하고, 그리고 비슷한 패턴, 뭐, 큰 전환이 잘 안 나왔는데, 큰 전환이 자주 나왔고, 큰 전환도 패턴이 비슷하게, 메가열 쪽에서 그 달러 쪽으로, 그 전환이 계속 나왔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약속된 플레이가 계속 나와서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문제는 넘어갔을 때, 전방으로. 퀄리티가 너무 안 좋다. 특히 마무리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마무리까지 가는 과정까지 해서, 아마드까지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부패를 2선으로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마무리 단계에서의 그거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3선에도 좋고, 뭐 2선에도, 3선에 버틸 만한 선수가 있으면 올리는 것도 좋죠. 근데, 호일룬도 최악이었고, 지르크지가 나와서 그나마 괜찮긴 한데, 후반 교체됐을 때, 이렇게 또 딱히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는 아니고, 가르나초는 요즘 다시 폼이 또 이상해졌고. 그니까요. 이 경기 때 완벽한 찬스가 왔었는데, 그걸 못 살려갖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나마 희망적이라고 봐야 될 건, 마운트가 붙겠다. 그리고 마운트가 나쁘지 않다. 나빠요. 마운트가 어떤, 제가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닌데, 마운트 나빠요. 짐동이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짐동이 되는 선수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누가 있죠? 뭐, 가르나초라거나, 마이너스 되는 선수가 많다. 호일룬이라거나. 이런 선수들보다는 어떤, 부패랑 호흡이 뭐 나빠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운트가 뭐, 멍청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축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잘 녹아들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결국 파기력이 부족해서. 저 많이 부족합니다. 예,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메뉴는? 공격진 퀄리티가 문제죠. 뭐, 공격진이라면 윙어 쪽인가요? 아니면은. 윙어랑 스트라이커죠. 골잡이? 네, 골잡이랑 골잡이가 필요하죠. 2선 자원. 누구 원하는 선수 있나요? 원하는 선수는 뭐 잘 모르지만 요케레스 잘 썼다 보니까 요케레스 원하는데 사실 챔스 못 가면은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아스날에 뭐 디렉터가 바뀌었는데 그 디렉터가 요케레스를 너무 좋아한다 뭐 이런 소문을. 아스날 이적서 엄청 네. 크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유력하게 뜨는 건 델랍이거든요. 맞아요. 델랍 최근에 뜬 거 봤습니다. 델랍은 첼시도 있는데. 그죠. 뭐 첼시는 뭐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있어. 근데 첼시랑 경쟁해서 이기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챔스 없이. 근데 잭슨도 생각보다 잘하던데. 그러니까 잘하긴 한데 그게 문제예요. 언제까지 잭슨한테 의존을 할 거냐. 은크루가 스트라이커가 나와도 브렌트포드 경기에도 은크루가 나왔어요, 선발로 스트라이커. 근데 형편없었어요, 진짜. 진짜 그냥 설렁설렁 뛰고 압박도 제대로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냥 은크루 팔아야 되고 오히려 잭슨과 조금 경쟁할 만한 얘를 데려가야 돼요. 네, 너무 그 선발, 그러니까 그 주전감을 데려오면은 오히려 잭슨이 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잭슨을 또 믿는 부분이 있군요. 확실히 잭슨까지 못 나왔어요. 못 나왔는데 그 경기 나오면서 확실히 이 잭슨의 유무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맨유가 진짜 검증된, 예를 들면 오시맨, 주국이 비싸겠지만 좋아요. 오시맨 같은 검증된 스트라이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드진이 일단 25 넘는 선수를 영입 안 하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첼시를 따라하는 거고요. 왜냐면 좀 그다음에 주급 체계도 그 전에 약간 엉클어져 있던 체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델랍이 강등되면은 40밀 그 조항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가성비로 영입하려는 것 같은데 사실 모르겠어요. 델랍이 온다고 해서 큰 차이가 생길지. 저도 아직 델랍은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델랍이 그게 있을걸요. 맨시티로부터 바이백. 그래서 바이백이 아마 40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맨시티가 바이백은 안 하지. 애초에 맨시티가 발동해도 델랍이 안 갈 것 같아요. 그죠. 약간 토트넘에 전에 케인 있었을 때 스트라이커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외국 스트라이커. 그렇죠. 그런 나이도 어린데 홀란드 밑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그지. 호일룬 밑으로도 가기 쉽지 않죠. 그리고 이선은 링크 뜨는 게 쿠냐. 쿠냐, 뭐 루크먼, 쿠냐 그 정도. 디블링은 떴다가 약간 좀 잠잠하고. 디블링은 토트넘이 확실히 뜨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쿠냐 그러니까 뭐 델랍을 영입하면은 델랍 쿠냐 합쳐서 한 100밀 정도 되기 때문에. 델랍 쿠냐 100밀. 나쁘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냐. 쿠냐가 나이가 어린가요? 99년생이더라고요. 어린 적당하죠. 이제 전성기쯤 좋네요. 그렇게 해서 델랍 쿠냐 뭐 부패 이렇게 설명하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막 세 보이진 않지만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괜찮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도 맨유 맨시티 경기 하나만 제가 인상 깊은 걸 뽑자면 약간 확실히 제가 느꼈던 예전의 덕배와 진짜 너무 큰 차이가 느껴진다. 이제 정말 평범한 선수 같은 느낌이다. 항상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점들이 너무 많았는데 차이를 계속 만들어내는. 네, 차이를 계속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다. 정말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덕배는 잘 떠나는 겁니다 이번에. 네. 박수 칠 때도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유가 이제 13위입니다. 그 중간을 짜르르 건너뛰어서 13위 맨유고 이제 14위가 토트넘 31경기 37점. 31경기 37점. 그래서 아까 첼시 토트넘 얘기를 했고 소튼이랑 경기가 있었죠. 네. 이제 이거를 이제 토트넘이 결정지은 거죠. 그죠. 마지막 결정타를 낸 거죠. 소튼의 강등행을 이제 그렇습니다. 문을 열어준 겁니다. 사망 선고. 빨리 보내준 거죠. 네. 편하게 가라. 안락사가 안락사. 소튼 안락사. 어차피 시합이었어요. 그쵸. 빨리 끊어줘. 그쵸. 고통을 받기 전에 그쵸. 감독도 잘리고. 이번에 남은 경기는 이제 편안히 요양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유망주들 뭐 한번 출전시키고 네. 이부 리그를 초석을 다진다. 이제 감독도 없는 거 아닌가요? 감독도 없죠.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서로 감독하면서 나중에 너가 감독해. 한 명씩. 코치들이 한 명씩 해보는 거. 괜찮은 코치. 그렇죠. 옥석 가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토트넘 사우스햄튼 경기 3대1 존슨이 2골 넣고 테리 PK를 넣었네요. 네, 정말 너무 분했습니다. 존슨 해트트릭을 못해서. 네, 제가 정말 이 경기를 보고 사실 경기를 다 보고 나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죠. 왜냐면 사실 브레넌 존슨이 그래도 한 2년 전에 영입된 꽤 비싼 가격에 영입된 그렇죠. 토트넘에서 욕을 많이 먹지만 사실 토트넘의 인자기 정말 그런 별명이 정말 있나요? 네, 토트넘의 인자기 인자기. 네, 그래도 윙어한테 인자기. 네. 약간 그래도 많이 미움받으면서 사랑받는 선수 애증이 애증 관계인 선수인데 사실 텔 같은 경우는 임대생이죠. 정말 임대생이고 사실 와서 정말 보여준 거 하나도 없고 폼도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고 심지어 거기다가 이제 존슨 마지막 세 번째 경기 이제 세 번째 경기 존슨의 마지막 원래 PK를 사실 존슨이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리고 존슨이 막 그 짤을 보니까 네. 그리고 원래 존슨이 자기 헤트트릭 하면서 PK를 달라고 했어요. 공을 질 네. 텔이 뺏어가서 근데 첫 번째 골을 자신의 토트넘에 있어서 첫 번째 골을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정말 한 3, 4개월 있던 정말 토트넘 팬들도 안 좋아하는 임대생이 이런 헤트트릭 할 기회를 뺏어서 넣어버리니까 그렇죠. 안 좋죠. 네, 정말 이게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팀 기강이 그런 몇 년 차 선수가 어떻게 3, 4개월 차 선수한테 밀릴 수가 있나 약간 이런 거 하면서 이거는 그러면 주장이 뭐라고 안 했나요? 주장이 있었나요 경기장에? 주장이 경기장에 그때 당시에 거의 극후반이요. 네, 거의 87분에 PK 골을 넣었는데 있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는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없었나요? 57분에 주장이 없었어요. 손흥민이 원래 차는 게 먼저였을 테니까. 그죠. 손흥민이었으면 양보했을까요? 네, 양보했죠. 무조건 양보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번 어떤 다른 입장,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한번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토트넘의 리그 상황, 또 포스텍이 공헌하지 않았습니까? 리그 버리고 공헌 사실상 공헌했다고. 공헌이라고 하면 돼. 공헌 사실 말로 한 건 모르겠는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리그 버리고 우리 유럽화 집중한다. 그렇다면 어떤 지금 이 리그 사실 의미 없는 경기. 텔에게 자신감을 실어주는 첫 번째 골을 만들어준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죠. 원래 그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영입할지 말지도 정확히 모르는 선수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위 토트넘이었고요. 쭉쭉 내려가서 이제 20위 소튼. 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강등 확정인 거요.
그래서 뭐 이제 규건 씨는 안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1부 리그만 나왔어요. 네. 그러면 아니, 뭐 그래서 안 나오세요. 네, 나와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되고요. 소튼, 또 2부 리그에 또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브리그 소식 더 듣네.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뭐 이부 리그에도 그 K리그에서는 네, 거기도 한국인 선수들 좀 있으니까. 거기도 축구합니다. 네, 축구해요. 거기도 축구합니다. 경기 계속 보실 건가요, 이부 리그 가서? 소트는 규건 규건 씨가 시간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저는 뭐 볼 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일부에 있을 수는 안 봤는데. 맞아요. 재미없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 리뷰 이렇게 해보고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너. 3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 하다 말았거든요. 네. 자, 초창기 하던 만약에 와디프. 우리 뭐 현실에서는 만약이라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쵸. 이미 끝났고. 하지만 이 녹음실 쬐끄만한 그쵸. 방구석 안에는 만약이 그죠.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었던 코너인데 3년 만에 꺼내게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만약의 코너 주제는요.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는 만약 케인이 미넨으로 이적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토트넘을 몇 등을 했을 것인가. 그럼 일단 케인의 이적 이후에 토트넘 이적 사가들을 좀 나열해야겠죠. 일단 23년 여름 95밀 꽤 많이 받고 갔어요. 많이 받고 해리 케인이 독일로 넘어갔습니다. 미넨. 나 드디어 트로피 좀 들어보고 싶다. 해서 좀 갔는데 또 이 돈이 이제 토트넘이 좀 두둑히 받았으니까. 그렇죠. 이걸로 이제 두둑히 받기도 했고 케인이라는 스팀의 상징이자 좀 핵심인 선수를 팔았으니까 이걸 메꾸기 위해서 또 선수를 많이 영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이때 케인 나가고 폭풍 영입을 했습니다. 일단 클루셉스키 정말 잘 영입했죠. 그 전에 임대였는데 완전 영입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비카리오 그리고 메디슨 그리고 포로도 사왔고요. 그리고 윙어에 솔로몬 그리고 존슨 이렇게 데려왔고 판더벤도 이때 사왔습니다. 그리고 벨리즈도 좀 사오긴 했는데 많이 못 나오긴 해가지고 벨리즈 어디 갔죠? 벨리즈 지금 임대가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네. 그리고 이러고 나서 그 겨울 이적 시장에 그 베르너 임대로 데려오고요. 뭐 겨울 이적 시장은 거의 그 정도? 거기에다가 뭐 겨울에 베리발 오피셜은 띄웠는데 베리발은 다음에 여름에 넘어왔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름으로 가면은 뭐 베르너 임대 연장하고 베리발 이적 오고 아치그레이, 솔랑키, 오도베르 그렇게 샀습니다. 여기 중에서 일단 만약에 케인이 팔리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이적들 중에서도 뭐 공격수 영입은 뭐 조금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공격수는 케인이 남았다면 못 왔겠죠.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각자 현재 토트넘이 과연 케인이 있었으면 몇 등을 했을까? 케인이 있었으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케인이 있었더라도 감독은 포스팅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전 그대로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토트넘이 지금 이 순위에 있는 게 선수들의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선수들의 퀄리티를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수비진들도 제가 봤을 때는 PL 거의 최상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도 지금 아까 몇 위였죠? 14위였나요? 네. 14위 하는 거 보면은 감독의 문제가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케인이 있었더라도 14위였을 거다. 14위 그대로. 케인 혼자 축구가 11명이 하는 건데 한 명 때문에 이게 순위가 그렇게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케인이 약간 혼자서 예. 골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패스도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케인 약간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케인이 손흥민이랑 케미도 좋고 아, 그렇죠. 그리고 혼자서 필요할 때는 골 넣어주고 그리고 패스가 필요할 때는 패스도 해주고 이럴 수 있어가지고 아마 케인이 이적을 안 나가고 케인이 미네를 안 가고 메디슨만 어느 정도 그대로 영입을 했다면 손흥민, 케인, 메디슨 셋이서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네. 어떻게든 유로파 안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메디슨도 되게 잘 싸웠잖아요. 그렇죠. 잘 공격에 있어서 메디슨이 있냐 없냐가 지금 좀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메디슨이 찔러주고 케인이 받아서 넣으면은 그걸로도 이미 좀 올라갔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근데 일단 아까 말했듯이 토트넘 득점 2등이에요 지금. 득점력이 부족한 팀이 아니에요. 수비력이 근데 수비수는 또 좋은데 수비력이 부족한 전술이 팀이거든요. 워낙 그죠? 네. 너무 리스키하기 때문에. 리스키해서. 만약에 일단 질문의 의도대로 케인이 안 나갔으면은 아나셀 선수 하면은 솔랑케 절대 안 왔겠죠? 이 가격에 솔랑케 살 이유가 없죠. 그죠. 베르너도 안 왔을 것 같습니다. 베르너도 안 왔겠죠? 네. 그러면은 솔랑케 대신 케인이고 솔랑케 대신 케인이고 그런데 사실 솔랑케를 케인으로 바꾼다고 해서 네.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물론 당연히 훨씬 잘하겠죠 솔랑케보다. 근데 사실 오도베르, 브레넌 존슨 이런 애들을 바꾸는 게 우선이지. 솔랑케를 케인으로 바꾼다고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10위권 언저리 좀 올라가겠죠. 10위권 언저리. 더보기 리그 왔다 갔다. 중위권. 네. 중위권 정도. 그럼 토트넘 팬인 서진 저 같은 씨는 경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콘테 때 네. 클루세스키를 겨울 이적 시장에 임대 영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정말 손케쿨이라고 해서 아시나요, 여러분? 잘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정말 그때 클루세스키도 미친 활약을 펼쳤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 때. 근데 사실 그 쓰리톱이 그 세 명의 체제가 굳건히 유지되고 잘 돌아갈 수 있었던 게 결국에 케인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딱 그 케인이 빠지고 나서부터 클루세스키도 그 한 시즌 그 다음 시즌 극진한 부진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재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누구냐 하면 클루세스키거든요. 그런가요? 진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폼 저하를 막아줄 수 있는 선수는 케인이었고 그리고 애초에 그러한 세 명의 굳건한 공격력을 계속해서 유지해올 수 있었다면 약간 그 본프레르 축구라고 있잖아요. 약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근데 지금 약간 본프레 축구를 지향하지만 역으로 되는 예. 그래서 사실 골을 많이 넣는 더 많이 먹히는 더 많이 먹히는 약간 이게 사실 정말 한 끗 차이건데 그죠. 그 원래 한 골을 더 먹힐 거를 케인이 있었다면은 무슨 분이지 한 골 더 넣어서 경기 결과를 이기는 방향으로 했으면 약간 위닝 멘탈터리도 약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약간 그런 상황으로도 역전될 수 있지도 않았을까 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몇 등 정도? 그래도 원래 토트넘이 한 6위 안에 저도 유로파 유로파권? 안에서는 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도 약간 여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지금 아까 말했듯이 포스텍이 약간 본프레식 축구 4골 먹으면은 5골 넣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지금 그것 때문에 공격적인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골은 많이 넣어야죠. 골도 못 넣었으면 이미 없었죠. 그죠. 이미 이 자리 없었고 그쵸, 골은 그나마 넣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쵸.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근데 보니까 케인이 미넨으로 가기 직전 시즌에 시즌 32골 넣으면서 PL 30골, 챔스 1골, FA컵 1골 해가지고 꽤 넣어주고 갔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케인이 떠나자마자 그쵸. 첫 그 시즌 이제 최다 득점자가 손흥민이거든요. 17득점. 거의 한 최다 득점이 절반으로 떨어져 버리고 이 시즌의 시즌 최다 득점이 10골을 넘은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 시즌 10골 넘은 사람이 손흥민 17, 17득점, 히샬리송 12득점. 생각보다 많이 넣네요. 생각보다 많이 넣고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쿨루셉스키 8골. 이런 식으로 좀 저번 시즌 공격 쪽에서 좀 많이 안 좋았고 그리고 이번 시즌은 또 비슷하긴 한데 이번 시즌 10골 넣은 선수는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거의 10골 근처예요. 존슨이 1등. 16골. 그러니까 존슨이 존슨을 잘 넣었네. 굉장히라고 제가 말합니다. 존슨 16에 이제 솔랑키, 손흥민, 메디슨 11골, 쿨루셉스키 10골. 그 밑이 이제 사르 6골. 이게 득점은 좀 해도 그리고 기억하는 걸 보면은 존슨은 거의 받아먹기가 좀 많았고 그리고 거의 이기는 경기에서 그냥 추가골. 근데 그건 또 아닙니다. 중요한 골 많았나요? 네, 정말 위치 선정 하나로 얻어먹는 골이 많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케인이 들어와가지고 케인이 뭐 한 다른 선수들 골을 좀 가져간다 해도 한 10골 정도는 팀적으로 더 넣어주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면은 딱 패스 존슨한테 그런 거 많이 찔러줬으면 존슨 한 20골 이상. 20골이요? 뭐 아무튼 그러면은 이 본프레레식 축구가 좀 먹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듣고 보니 케인이 질 경기를 이기게 만든 선수라고 하면은 또 순위가 확 올랐을 것 같긴 한데 잡을 팀은 잡게 해주니까 그렇죠. 이번 시즌 순위는 올랐겠지만 그럼 포스텍이 계속 가겠죠? 그렇죠. 그럼 포스텍이 계속 가겠죠. 언젠간 케인 노쇠할 거고. 그죠. 그건 너무 뒤 얘기긴 하지만. 근데 케인이 왜 나왔죠? 케인이요? 네. 우승하고 싶어서 나온 거죠. 그냥 단순히 그건가요? 그렇죠. 네, 더 이상 그리고 약간 더 이상 뭐죠? 팀에 대한 비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유망주만 여기 우승에 대한 집념이 전혀 보이는. 아마 그리고 떠날 때쯤에 포스텍이 왔지 않나요? 네, 그래서 포스텍이 그때 설득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설득했냐면 자기는 케인 없어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 없어도. 그래서 너는 정말 너는 나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설득이 아니잖아요. 설득이 아니죠. 그래서 약간 자신의 축구에 자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질투 너가 있든 말든. 역침이에요. 없어. 나가도 돼. 이러면 케인이 이게 아닌데. 약간 이게 아닌데. 왜 나를 안 잡지? 근데 안 통했네요. 케인 밀당을 했는데 밀려버렸어요. 케인이 바라던 바였어요. 오히려 좋았다. 네. 그리고 이때 1년 남았지 않았나? 계약 기간이? 네, 아마 1년 남은 거 치고는 상당히 잘 팔았기 때문에. 비싸게 팔았어요, 진짜. 비싸게 팔았어요. 95분이. 케인의 패싱과 케인의 결정력을 어떻게 보면은 이 메디슨과 솔랑케를 쪼갰네요. 네, 사실 메디슨 너무 아래 내려와서 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득점 찬스 자체가 메디슨한테 많이 오지가 않고요. 요즘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네, 손흥민 선수랑 메디슨 선수가 메디슨이 많이 내려옵니다. 손흥민이 또 내려온 역할이 익숙하죠? 한국에서. 손흥민 선수는 국대에서는 완전 수비 라인까지 내려오죠. 진짜 약간 똑같은 역할을 비슷하게 맡고 있는 느낌. 좋은 게 아닌데. 좋은 게 아닌데. 잘 막았는데. 참. 대신에 우리는 풀백이 더 올라갑니다. 그죠? 이상하죠. 네. 승민이 형이 아래 있고 우도기가 올라가죠. 우도기가 많이 올라가는데 우도기는 정말 올라가서 약간 판단력이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케인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때 케인이 포스텍이랑 좀 충돌을 해가지고 좀 갈등을 만들어서 뭐 내보냈을 포스텍을 내보낸다. 케인이면은 약간 NBA식으로 선수가 감독 조작할 그 포스텍이 어디서 왔죠 원래? 호주에서 왔습니다. 호주 셀틱에서 왔는데 셀틱에서 온 호주 출신 감독 듣보자보다는 그래도 케인 파워가 세죠. 케인 파워가 훨씬 더 세니까. 그리고 그때 레비도 솔직히 케인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충돌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이야 뭐 있겠지만 케인이 그런 선수인가요? 어떤 선수죠? 케인이 그 논란이 있었던 걸 생각나는 게 없어. 케인 논란이 있었던 거 짧은 거. 그거는 다른 논란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화에 대한 논란은 없었지 않나? 또 있긴 했었죠. 약간 있었나요? 훈련 불참이나 나중에 이적하고 싶다고. 아 이적할 때 그 미넨이나 이런 그러니까 정확히 미넨을 이적하기 한 시즌 전에 한번 그런 몇 주간 팀 훈련에서 빠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시 복귀했다가 네, 다시 복귀했었죠. 약간 케인이 떠난 것도 우승하고 싶어서 좀 간 게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난 우승하고 싶은데 포스텍을 데려와서 이제 내 커리어 후반기인데 네. 포스텍이라는 감독이 호주 셀틱에서 호주 사람이 오고 아 이거 나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좀 거기에서 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뭐 충돌을 일으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전에 그 케인이 레비한테 가가지고 포스텍 선임 전에 가가지고 감독님 구단주님 저희 우승해야 되는데 포스텍 안 된다. 포스텍 안 된다. 차라리 그게 더 다른 감독 아니면 무리뉴한테 무릎이라도 꿇어서 다시 데려와라. 아니 결승 갔지 않습니까 카라바오. 그렇죠. 그런 좀 내미드 있는 감독을 데려와달라 해가지고 그게 설득을 해서 다른 좋은 감독을 데려왔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안 돼서 뭐 나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뭐 포스텍 절대 안 된다 했는데 갑자기 포스텍 선임해가 안 되겠다 내가 나가자. 케인도 토트넘에 몇 년 있었죠? 한 10년 있었나요? 10년 넘었죠. 네, 10년 넘었습니다. 있으면서 알았을 겁니다. 감독을 바꾸는 것보다 빠른 건 내가 나가는 거다. 자기 팀을 바꾸는 거. 근데 그것까지 인지하기까지 그건 아니죠. 인지한 거는 훨씬 전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행동에 옮기는 것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토트넘을 사랑하기도 했고. 그죠. 토트넘을 사랑했을 거예요, 무조건. 네. 그럼요. 로컬인가요? 로컬이면 사랑할 홈볼 수밖에 뉴스 전에 5살 때 아스날 뉴스에서 방출되고 6살에 토트넘 뉴스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지는 있었을 테지만 결국 그 선택을 뭐 감독을 맡긴 어려웠을 거다. 뭐 어떤 감독을 데려왔겠습니까? 뭐 지단을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토트넘이. 그죠? 그렇죠. 힘들죠. 그리고 케인이 그렇게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이성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성향은 아니다. 이성형은 아니다. MBTI 아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방 안에서 손흥민이랑 스파 좀 하고 봤을 땐 불안은 없었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여기서 코너 마무리 해볼까요? 네. 뭐, 재밌네요. 네. 만약에 저희끼리 얘기 나눈 거의 결론은 케인이 이적을 안 했어도 토트넘이 그렇게 올라가진 못했을 거다. 그쵸. 네. 그러니까 높으면 유로파. 유로파, 최대 유로파. 최대 유로파. 그리고 힘들겠죠. 유로파에서 한 10위권 사이? 6위에서 10위권? 그렇죠. 그 정도로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좋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나중에 좀, 나중에 활성화 됐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가끔씩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돌아오는데 한 3년 걸렸으니까 또 3년 더 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이미 따라오신 분, 모르죠, 혹시. 그때까지도 있을 수도 있고. 대학원생으로 남았을 수도 있죠. 뭐,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모르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코너, 만약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녹음 좀 짧게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혼자 진행을 해봤습니다. 혼자는 처음이죠? 옛날에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강무랑 같이. 강무가 지금 징계 아직도 징계예요. 네. 그래서 그때 두 명이서 같이 했고 오늘은 처음 해봤는데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재밌게 느끼셨죠? 그래서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인원도 별로 없어갖고 짧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자 축구 볼 때 105회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